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것 최풀미. 오늘 2월 28일 화요일 순서인데 우리 최 상무가 몸이 상태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요. 오늘은 휴가를 내고 집에서 좀 병가를 내고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정차장과 오우석 주임이 풀어주는 정왕정 오우석 해서 주식의 정석 시리즈. 네, 제가 이름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국내 시장과 중국 시장 문제풀이하는 정석 시리즈로 오늘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시장이 어제는 한국 그 전날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 우리가 네. 뭐 토요일날 고객 대상 투자 설명회 같은 거 그런 것도 하면서 미국이 많이 빠졌지만 뭐 1% 내로 오히려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금요일날 좀 선반영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0.87% 마이너스 그리고 코스닥은 플러스 났네요. 네, 플러스 났습니다. 네, 코스피 장중 1% 중반대까지도 하락을 했었긴 한데요. 장중에는 좀 2,400포인트를 깨면서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중국 증시 개장하면서 리오프닝 기대감 일부 작용하면서 낙폭은 좀 축소를 했던 것 같고요. 오후 들어서 2,390포인트에서 2,400포인트 사이에서 좀 등락을 지속을 했었고 개인이 반발 매수하면서 좀 낙폭 축소 마감을 했습니다. 투매 압력은 나타나지 않았고 비교적 좀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 요즘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좀 빠지면 저가 매수를 하려는 그런 수요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 같고요. 코스닥은 소폭 상승을 했는데 어제 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급등을 했었거든요. 이 영향이 좀 상승 전환 마감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2월 시장을 한 마이너스 한 2.5% 정도, 2,370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2,400이 좀 깨졌을 때 그동안 이제 현금을 마련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인버스, 온버스, 고버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이제 도망 나올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라는 얘기까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장중에 2,390도 깨졌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한 1.5% 전후까지 빠지던 모습이 나는데 장 후반 들어가면서 좀 매수세가 살아났는데 어디 기관이 산 거예요? 외국인이 산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매수의 주체였습니다. 어제. 네, 우리 개인분들이 참 투자 잘하십니다 요즘. 그러면 외국인이 보니까 현선물 마이너스 3,200억, 현물에서 3,200억 팔았고 선물은 1,600억. 네. 네, 합쳐서는 한 4,800억, 900억 정도 했고. 진짜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이 코스피에서 6,700억이나 샀네요. 네, 6,700억 사셨고 코스닥에서도 800억 샀는데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도 54억 플러스를 냈습니다. 업종별로 그러면 고르게 다 오른 건가요? 아니면 마이너스 코스피가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업종별로 뭐 다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죠? 오히려 하락이 많았는데 특정 섹터들만 좀 올랐고요. 뭐 철강이랑 건설. 그리고 보험 쪽이 올랐는데 보험은 최근에 회계 처리 방식이 좀 바뀌었잖아요. IFRS 17이 도입되면서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좀 강세를 보였던 것 같고 좀 약세를 보였던 쪽은 반도체나 건강 그리고 필수 소비재 섹터도 조금 약세 보였습니다. 네, 보험 같은 경우는 회계 처리 방식이 바뀌었지만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저는 금리가 또 다시 올라가서 거기에 좀 힘을 받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크로 변수를 계속 유심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거의 다 빠졌죠. 어제 코스피는. 어제 반도체랑 뭐 2차전지 셀업체 그리고 바이오 쪽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한 1.6% 정도 하락했고 네이버랑 카카오가 근데 장중에 뭐 1, 2% 정도까지도 빠지다가 보합세 정도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카카오는 플러스 막 내는 모습도 보였고 기아가 어제 한 1% 정도. 어제 현대는 조금 빠졌었는데 기아는 좀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잠깐만 중국으로 잠깐 한번 가볼까요? 네.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 시장이 요즘 중국 시장하고도 꽤 많이 이제 동조화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제 중국 시장은 어땠습니까? 그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감으로 어제는 성장 좀 하락하면서 상해 지수는 마이너스 0.28% 좀 하락했습니다. 흥성테크 지수는 마이너스 0.52% 하락했는데요. 업종별로는 필수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등 업종이 강세표였고 IT 자유 소비재, 금융등 업종이 약세표였습니다. 그 최근에 주간 부동산 거래 데이터가 계속 개선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부동산 관련주는 어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는 그 바스포 그 화학 공장 폐쇄 등 호재에 힘입어 어제는 만화화가는 추가적으로 1.09% 상승했고요. 만화화가는 그 롯데 케미칼 같은 회사이고 네. 밑에 그 청주 대화는 어제도 3%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청주 대화는 그냥 국내에서 휴캠스 같은 회사이고. 아, 휴캠스 같은 네, 회사군요. 맞습니다. 어제 주가도 3% 올랐습니다. 그 여기서 지금 특이한 게 최근에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세 네. 그게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유동성도 많이 풀어주고 있고 그죠? 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부동산 관련 거래 데이터가 정말 살아나는 게 맞나 했는데 거래 데이터가 지금 좋아지고 있단 말이죠. 네,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그린 일본 그 차트도 보시면 네. 이거 기준 주택 매매 가격 추이이고요. 그 약간 2019년부터 최근 이제 이번 달까지 하고요. 이거 플러스 전환되었어요. 일산 도시. 플러스 네, 전환이 동기 됐네요. 대비 플러스 전환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2019년부터 차트를 지금 가져와 있으니까요.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 파란색 선이 1선 도시, 예, 그리고 좀 하늘색이 2선, 네, 예, 그리고 맞아요. 삼성 도시. 예, 3선 도시 이렇게 돼 있고 1선 도시라고 하면 그게 이제 뭐 베이징, 상해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인구 한 1,000만 명 이상 되는 네, 맞습니다. 그런 대도시인 것 같고요. 야, 이거 보니까 2019년 초부터 2019년 말까지 이 일선 도시의 매매 가격 추이가 계속 빠졌고 이때 당시에 경기가 좀 글로벌하게 안 좋다 보니까 미국이 페드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정도로 상태가 좀 안 좋았는데 그 중국의 주택 가격도 그때 안 좋았었네요. 안 좋았다가 2020년이죠. 2020년 코로나가 터질 때 살짝 꺾이는 듯 하더니 계속 올라왔어요.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2021년 6월 달이 우리나라 고점하고 이 일선도시 주택가격 지수의 고점하고 거의 일치하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금 쭉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거.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제 이제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 같은 거는 우리나라는 또 어제 빠지지 않았습니까? 빠졌어. 많이는 안 빠졌고. 네,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어제 거의 한 3% 정도 이래 2.83% 네,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좀 강하기도 했어요. 그죠? 강했기 때문에 약간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중국은 어제 만화화학이 큰 폭으로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만화화학이 지금 연초 이후로 수익률이 만화화 수익률은 11% 정도 올라가고요. 그 52주 신고치 기록했습니다. 지금 52주 신고치가 나오고 네. 있고 우리나라에 지금 52주 신고치에는 그런 화학주가 있습니까? 화학주는 없고요. 어제는 뭐 2차 전지나 로봇 그리고 위성 관련주 이쪽이 좀 많았습니다. 이런 쪽이 지금 52주 신고가 내고 있고 거의 다 지금 보면 코스닥 기업들이 많다 그죠? 예, 코스피 기업에서는 눈에 보이는 거는 DB 손해보험이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약간 동조화되는 모습이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만화학이 지금 연초 11% 올랐고 이 주택가격 지수가 이렇게 부동산 거래 데이터가 돌아서면 철강주도 좋지 않나요? 예, 철강주도 좋고요. 그 밑에 그 내용 저도 그 한번 정리했습니다. 이거는 지난주는 철강주는 좀 가격은 많이 철강 가격은 많이 올라갔고요. 그 철강주도 많이 올라갔어요. 버센 철강처럼은 그 연초 대비 18% 정도가 올라갔는데요. 예. 네, 그래서 그 주요 이슈는 그거 밑에 그 정리했습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철근은 거의 1.91% 좀 올라가고 연해는 플러스 1.39% 올라갔습니다. 철근 가격은 연년보다는 좀 세게 올라가는데요.
그리고 현물, 선물 가격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철강 가격 상승 주요 원인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고 소진되고 있고 그리고 대형 프로젝트 가동에 따라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서 이 두 요인 때문에 철강 가격은 상승하고요. 지난주까지는 철강 재고량은 전주 대비 1.7만 吨 감소로 과거 3년간 동기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은 전국 프로젝트 가동률은 85.1%로 전주 대비 9.25% 추가 상승하고 그 정년 수준까지도 상승했고요. 이로 인해 철강 소비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밑에 그림 3번, 4번 보시면 이 철강 소비량 추이 그리고 철강 소비량 추이고요. 빠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량은 전주 대비 거의 9.1% 정도 증가하고 동기 대비 12.4% 증가했습니다. 특히는 건설 관련성 높은 철강 소비량은 정월 대비 32%, 동기 대비 55%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3월, 4월은 건축 성수기 진입으로 철강 수요가 회복되면서 아마 철강 가격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예, 이 표를 보면서 저는 2023년이 어디 있나 봤더니 이제 아주 짙은 붉은색, 네. 그죠? 붉은색이 2023년이고 지금 1월에서 2월 넘어가면서 급반등하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근데 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2월, 3월, 4월까지 1월 달에 이제 확 빠진 건 아마 춘절 때문에 네, 영향을 받는 것 같고, 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2, 3월 달에는 쉬었기 때문에 또 반등이 들어가는 그런 좀 계절적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4월 달까지는 거의 이제 이렇게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 23년에 그 소비량 추이가 네. 그동안의 평균치 대비 얼마나 이제 많이 올라갈 건가, 네. 그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2월만 보면 그 2015년 이후의 데이터랑 비교했을 때 꽤 높은 수치네요. 네, 거의 2015년, 2017년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네요. 네. 상당히 좋은 부분이 같고, 지금 또 외식 데이터 이런 네. 거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에 대한 회복의 조짐이 있습니까? 네, 너무 지금 상황은 너무 좋아요. 계속 주간 외식 데이터는 또 정리하고 있고요. 그림 네. 2번 보시면 이거 대표적인 샤브샤브집이고요. 하이디라오이라는 네, 우리 여기서도 있습니다. 화고 먹는 네. 거고 네. 우리나라에도 지금 하이디라오가 들어와 있어요? 네, 3개 정도 있어요. 아, 3개 네, 정도. 용동포이고 명동이고 그리고 홍대? 홍대도 있고 4개 정도 있어요. 홍대에서 제가 가본 것 같은데. 네, 홍대, 명동, 용동포 그리고 강남. 아, 네. 영등포에도 있고 강남에도 있고. 네, 맞아요. 4개 정도 들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 하이디라오를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나와서 외식을 하는지 알 수 네,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림 2번 보시면 하이디라오는 동기 대비 거의 10% 정도 증가하고 있고요. 네. 매출에는. 그리고 시차이라는 커피집이라는 브랜드 있고요. 네. 매출은 거의 40% 정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귀조모텔은 또 1.25% 올라가고 하이디라오는 13.7% 올라갔습니다. 와, 그래요? 하이디라오도 지금 상장이 돼 있네요. 네, 홍콩에서 상장돼요. 홍콩에서 다 상장돼 있고 네. 우리가 하우리오 하면 좋은 친구 이런 뜻인데 네. 하우디라오는 무슨 말이에요? 한자로? 그거요. 아, 그거 몰라요. 라오는 무슨 뜻이 있지 않아요? 라오? 샤브샤브 먹을 그 고기가 네, 공자는 러이라는 하고요. 예. 네, 그래서 러 하고. 고기를 뜻하는 류이 뭐였죠? 고기를 뜻하는 한 중국말. 아, 그게 또 일본어랑 좀 헷갈리네요. 네, 그리고 네. 약간 전기차적으로 관련 이슈가 계속 되고 있고요. 이거 지난주는 미야디 감정의 가격을 인하 결정했습니다. 시장은 야간 충격을 좀 받고 그리고 자기 구매 대기 수요도 감소하고 있는 소식도 있고요. 이거 때문에 네. 어제 미야디는 거의 3.4% 정도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네요. 네. 그리고 CATL 배터리 가격 인하에 대한 이슈가 계속 좀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어제는 2차 전지 관련주는 다 부진했습니다. 그렇네요.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은 이제 더 빠졌는데
그다음에 CATL이 지금 연초 이후로 어느 정도 지금 연초 이후는 1.9% 올라가지만 그 연초 이후로요? 네. 그래서 그 최근에 그 영위 뭐 5컬러일은 계속 빠졌습니다. 5그레이드 계속 좀 네. 빠지는 모습 보이면서 좀 쉬어가는 모습 맞습니다. 예,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셀 메이커는 좀 쉬고 있고 예, 그런 소재 업체들은 또 계속 끝없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국내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유안타 증권에서 강대석 애널리스트가 이 투자 전략 리포터인가요? 네, 투자 전략 리포트 어제자인데요. 예. 내용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가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지난주에 8주 만에 매도를 했었고요. 순매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시장에서 우려가 좀 있었는데 원달러 환율이 재차 상승하면서 2월 외국인 순매수가 주춤했던 것은 좀 사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달러가 추세적으로 상승했던 경우는 좀 드문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외국인 순매도 전환 우려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라고 평가를 했고요. 월별 전월비 주가의 방향성과 이익 전망치 변화 방향의 동행성은 계절적으로 3월에 좀 가장 뚜렷하다라고 하는데 아래 표 보시면은 3월 달이랑 9월 달에 월별 주가와 이익 전망치 방향성 일치 확률인데 이게 보시면 1, 2월은 좀 되게 낮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 2월은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인데 좀 대부분 미스가 많이 났잖아요. 일회성 그렇죠. 요인들도 있고 뭐 인센티브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이 자료 보시면 3월이나 좀 9월 달에 좀 압도적으로 주가랑 이익 전망치 방향성이 좀 일치한다라고 이 자료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이제 8주 만에 지난주에 이제 순매도로 돌아서긴 했어요. 저도 뭐 데이터를 계속 다 보고 있는데 2월 달에도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이제 순매수 상태이긴 한데 1조가 넘었던 순매수 규모가 좀 줄기는 했는데 뭐 그거는 제가 예측을 했었듯이 2월 달에는 연말에 들어갔던 이제 배당 차익에 관한 그런 물량이 2월 달에 거의 다 나오기 때문에 2월 달 시장을 조정장으로 이제 봤던 부분도 있었는데 일단은 8주 만에 매도가 나왔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매도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1월 말 대비 전망치가 그러면 상향하는 업종, 하향 조정되는 업종 이걸 보면서 이익의 전망치하고 주가가 일치한다면 그러면 어떤 업종이 이익이 전망치가 올라가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오른쪽 표 보시면은 조선이랑 상사 자본재, 자동차, 통신 서비스, 그리고 증권, 건설,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화장품, 그리고 IT 가전을 꼽았습니다. 아, 그래요? 이익 전망치 변화율 차이가 그러면 제일 좋은 게 지금 증권이에요? 네, 증권 쪽이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좀 큰 폭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증권주 중에 뭐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키움증권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증권 자체가 이익 전망치가 9.6%? 네, 그죠? 올라가는 9.6% 포인트가 상향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뭔가 봤더니 건설 건축이네요. 네, 건설 건축, 부동산 쪽. 건설 건축. 우리 어제 약간 노안이 있나가 봐요. 이렇게 가까이 막 보는 거 보니까. 진짜 쬐끔해가지고. 작은 것이 좀 잘 안 보여요. 지금 내가 읽어줄게요. 그 건설 건축이 6.5%고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상사 자본재 4.5% 나오고 있고 그 다음이 보니까 IT 하드웨어도 2.3% 포인트 올라가네요. 네, 잘 안 보여서가. 잘 보입니다. 잘 보입니까? 그리고 어제 그 오스템 임플란트가 또 간만에 어제 6%나 올랐더라고요. 네. 그 지난주 24일에 공개 매수가 이제 종료가 됐는데 그 MBK 파트너스랑 UCK 컨소시엄 얘가 덴티스트리로 알고 있는데 저기서 공개 매수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했어요? 성공을 했고 몇 퍼센트 확보한 거예요? 65.1%를 확보를 했는데 이번에 이거 공개 매수 성공하면은 상장 폐지하겠다라고
애초에 밝힌 바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지분 보시면 발행 주식 총수의 90%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자진 상장 폐지를 추진이 가능한데 예. 현재 컨소시엄은 공개 매수 지분 65.1%랑 전환사채 3.5% 그리고 공개 매수자 기확보 지분 9.9% 네. 최회장 지분 10%를 더해 약 89%의 지분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 또 언급도 해줬는데 유동주식 수가 줄어든 상황,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어떤 방향이 필요한지 좀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이게 KCGI가 여기 불을 처음에 지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지지난주쯤에 공개 매수 본인들도 참여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데 2.9% 빠졌어요. 화장품 관련주들이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지난달까지 좀 세게 올랐다가 이번 달은 좀 쉬는 모습이잖아요. 네. 근데 어제 관련해서 신한 박현진 연구위원님 리포트가 있었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매출 비중이 크고 중국 소비 시장 매력이 높기 때문에 중국이 없는 해외 실적만으로 주가가 빅사이클을 그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중국의 사업 비중이 쏠려 있던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체질 개선 요소라고 하고요. 중국과 일본 외 아세안 매출 이 기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22년도 중국을 제외 해외 매출 비중은 45% 정도로 추정을 한다고 하고요. 23년에는 49%까지 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아세안 지역 내 설화수 같은 럭셔리 브랜드가 입지를 높이게 된다면 영업이익 기여는 확연히 좀 높아질 수 있다고 하고요. 23년도 1분기 면세 실적이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로 악화된 것은 보이지만 3월 회복 예상이 되고 중국 현지 실적 개선과 중국의 아세안 지역에서의 이익 기여 상승은 2분기에서 4분기 실적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라고 좀 긍정적인 리포트였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리오프닝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 중국에서 왕차장님 지난주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지금 태국에 유입되는 외국인 관광객의 네. 거의 68% 9%가 네. 중국 관광객이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많이 이제 해외로 여행을 가는 거죠. 네,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뭐 인도네시아 그쪽은 밑에 지어 있잖아요. 네. 그 주문은 되게 많이 급증하고 있다고 좀 들었어요. 호텔 이야기 이런 거. 아, 호텔 이야기나. 네, 맞아요. 그리고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고 많이 들었어요. 가격도 올라가고. 네.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PCR 검사는 아직 하고 있죠, 지금. PCR는 내일까지요. 아, 내일까지요. 네, 네. 오늘까지 아닌가? 2월 28일. 3월 1일. 아, 3월 1일까지인가요? 내일 폐지하면 돼요. 예, 내일부터 폐지가 네. 되겠죠. 네. 2월 말부터 네. 말까지라고 일단 해놨으니까. 그리고 QR 코드는 아마 3월 5일까지 QR 코드? 그 입력하는데 할 때. 네네 3월 5일까지 하고 그 후에는 그냥 예. 없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저는 아모레퍼시픽 요 리포트를 지금 방금 읽으면서 하나 다행이다 싶은 거는 2022년 지금 중국을 제외한 해외 매출에 대한 성장성을 높게 보고 이 중국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이제 없어졌어요. 하도 이제 그동안에 중국 리오프닝을 기대하다가 한 2, 3년 동안 그게 이제 늑대소년이 되다 보니까 중국 소비 시장 매력이 높기는 하지만 뭐 이제 중국이 없는 해외 실적에 이제 좀 이렇게 기대를 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중국의 소비가 본격화됐을 때 이 부분은 약간 좀 보너스로 네. 봐도 될 것 같아, 그죠? 저도 최근에 그 춘절 이후에는 이 어퍼는 되게 좋고요. 그래요? 네, 주변 그 화장품 하는 그 사람들이 좀 상황 좀 보고 작년보다는 훨씬 많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하고 아마 그 수출 데이터적으로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수출 데이터 보면 미국 쪽으로 화장품 수출이 꽤 많이 늘어났고, 그죠? 아세안 쪽도 늘어났는데, 중국 쪽이 과거처럼만 회복이 돼도,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도 계속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테슬라의 인베스터 데이를 언급을 해놓으셨네요. 네. 내일 미국 시간으로 3월 1일에 인베스터 데이가 발표가 되잖아요. 네. 어제 에코 프로비엠이나 LNF가 2.78%, LNF가 2.7, 에코 프로비엠이 한 4.7, 네.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내일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 4680 관련해서도 좀 발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네. 하면서 LNF가 이제 테슬라 양재 납품하고 있는 주요 회사잖아요. 네. 근데 이 4680 배터리가 NCMA로 알고 있는데 예. 니켈, 코발트, 망간, 그 알루미늄이 이제 예. 첨가되는. 그래서 LNF나 그 에코프로비엠은 테슬라 관련주는 아닌데 얘네도 NCMX라고 그 메탈이 좀 비공개 물질로 해서 4원계 배터리도 또 개발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좀 기대감에 상승을 했던 것 같고 어제 또 재밌는 뉴스 기사가 있어서 하나 참고를 해봤는데 네. 국내에서도 타 브랜드 전기차가 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 인프라 슈퍼차저를 이르면 올해 3분기에 좀 공개할 수 있다라고 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현재까지는 테슬라 독자 규격만 지원해서 뭐 현대차 아이오닉이나 기아 EV6 등은 국내에서 이걸 사용을 할 수가 없었는데 네. 이게 그 테슬라 잭이랑 다르잖아요. 네. 얘네가. 근데 이걸로도 좀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예. DC 콤보 충전 방식을 지원해서 타 브랜드도 사용하게 해준다 보니까 이제 AC나 DC나 뭐 이쪽 다 사용이 가능하게끔 되나 봅니다. 예. 그리고 기관 외국인의 순매수에 혹시 눈에 띄는 게 있나요? 어제 외국인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220억 정도 좀 매수했는데 이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죠. 그래도 꽤 됐나요?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어제 리포트가 하나 있었는데 여태까지 나왔던 리포트 보면은 목표 주가를 제시를 안 했었거든요. 아직 뭐 매출이나 이익의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향후 뭐 어떻게 될지도 아직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목표 주가 제시를 안 했는데 어제 목표 주가 제시한 리포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좀 긍정적인 리포트였던 것 같고 어제 외국인이 한 22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뭐 로보티즈 같은 로봇 관련주들도 좀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렇네요. 네. 최근에 그 뭐 가장 많이 핫하게 거론되는 섹터가 2차 전지와 그리고 로봇 관련주인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최일호 성무께서 쉬는 동안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과 그리고 한국 시장을 왕정 차장과 오숙 주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채플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